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양오행의 2회 2주차 비대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강의 기억나십니까? 제가 동영상 보여드리고, 그죠? 타코마 브릿지라든지, 또, 서정주 씨, 그리고 또 나그네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해드렸죠. 기본적으로 음양오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양학에 있어서는 가장 근원적이고 명리학계에서 우리 역술 분야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보면 우주 만물의 가장 근원적인 본질이 음양과 오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은 우리가 이 명리학의 입문에 들어와서 세상을 보는 눈은 음양과 오행이다. 세상을 보는 동양의 눈,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음양오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음양이란 글자 좀 작죠. 우리가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음양사상 이야기 해가지고 우리가 역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면서 변역이 있고, 그죠? 변역이 있고 부력이 있습니다. 부력이 있고 그 다음에 간이라고, 이간이라고 했네요. 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변역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 만물은 변한다. 우리가 음양은 태양의 향배에 의해서 음양이 움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태양이 비치는 곳은 밝고 태양이 비치지 않는 곳은 어둡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어두운 곳은 음이 된다. 그런데 제가 음양은 명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동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동정인데 이 모든 세상은 변하는데 그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변역이라고 하면 그 변한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가 않죠. 네, 그래서 그걸 부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원리는 우리가 자연의 현상을 관찰해 볼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하루가 낮과 밤이 정말 끊임없이 우리 인간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그죠? 자연은 그대로 스스로 그러하다는 말이 자연이라는 뜻이잖아요.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 그걸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데, 그렇듯이 우리가 음양은 그런 아주 쉬운 원칙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간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간, 간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요 똑같은 이 글자인데 시울 이자라고도 읽고요, 시울 이자라고도 읽습니다. 그리고 역할 때, 무역할 때 바꿀역이라고도 읽죠, 그죠? 바꿀역이라고도 읽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번 봅시다. 음양이란 암흑천지의 우주가 우주 완전히 암흑천지였대요, 그죠? 우리가 암흑 에너지, 요즘 물리학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블랙홀, 그죠? 그런 것들이 최초로 변화된 두 기운이었다. 자, 음양이란 암흑천지의 우주가 최초로 변화된 기운을 말한다. 음이란 해가 떠오를 때 그림자가 지는 부분, 어두운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예로 저녁, 어둠, 여자, 물질, 육체, 과학, 서양 등을 말할 수가 있으며, 양은 해가 떠오를 때 빛을 받는 부분이다. 낮, 밝음, 남자, 정신, 영혼, 종교, 동양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우주에서 삼라만상이 무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음과 양이라는 이질적인 두 기운이 지닌 바의 작용으로 인하여 모순과 대립이 나타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다. 자, 주역개사전에 나와 있다는 말인데, 이게 양과 음의 두 다른 성질이, 그죠? 한편으로는 밀고 한편으로는 당기고 이런 작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태극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죠, 그죠? 요 가운데 부분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춘분과 추분점이면 이렇게 이제 음이 커가기 시작하는 자리는 여기가 양이 제일 큰 자리죠, 하지. 음이 제일 큰 자리는 동지. 그래서 2분 2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이거를 우리가 자연계를 통해서 음양을 구분해 보면 그냥 낮과 밤, 여름과 겨울, 남과 북, 화와 수, 또 뭐가 될까요? 뭐 목과 금도 될 수 있고, 그죠? 목과 수도 될 수 있죠.
화와 금도 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는 했죠. 음량은 항상 변화하는데, 그죠? 변화하는데 공존성과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 음량은 서로 짝을 이루어서 가기 때문에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밝다는 말은 어둡다는 말과 같이 대비될 때 명암 이렇게 대비될 때 그 밝음도 그 어두움도 서로 그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남과 북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도 그런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대성과 변화성과 공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음량이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 드렸어요. 자, 음량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명리학에서 알아야 되는 건 동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 그랬는데 또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죠? 상하, 좌우, 밖과 안. 그죠? 나가는 거와 들어오는 거, 올라가는 거와 내리는 거, 우리가 또 요철도 있죠. 떠오르고 가라앉는 거, 뭐 다 튀어나온 것, 들어간 것,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음량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주역의 괴를 가지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연결되어 있는 이거를 양이라고 하고 가운데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부분을 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음양을 우리가 이 일월 태양과 달, 그죠? 항상 항구하는 태양과 변화하는 달, 달의 모습은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화하는 달과 이게 음이 되고, 그죠? 항구성을 가진 태양의 관계를 가지고 묘사한 게 주역이다. 그래서 그 주역의 역의 우리가 근원을 얘기를 할 때 이 역의 글자가 날일자와 이 달월자가 합쳐진 거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이 카멜레온, 이 도마뱀 있잖아요. 도마뱀의 모양을 딴 거다고도 얘기를 하고, 또 이 남자 여자의 성기를 가지고 표현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성기술도 있어요.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다 얘기하는 건데, 이 요철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자, 또 우리가 이제 이 음량은 아까 얘기했듯이 암흑 에너지가 음량으로 나뉘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그런 무극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무극, 태극, 뭐 태극이고 무극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복잡한 철학적인 얘기를 빼고 태극이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자평진전이라는 책에서는 일기라고 해요. 천지지간에 일기가 있을 뿐이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는 하나의 기운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또 뭐 노자는 이걸 도라고도 표현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기운이 태극으로 양이로 갈라지고, 그죠? 이게 다시 음량으로, 그죠? 또 이게 태양과 소음, 소양과 태음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뉘면서 근태리진, 손감, 간손, 간곤 이렇게 음양 사상 8개, 다시 또 64개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된다는 말이죠. 자, 그렇게 진행될 때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단순히 이거는 일기에서 둘로, 둘에서 넷으로, 넷에서 여덟로, 여덟에서 64개로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눠지기 때문에 이 오행이라는 단어는 잘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태극을 토라고 놓고 이거를 같이 합쳐서 우리가 목화, 토, 금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음양과 오행이 합쳐지는 과정은 지난하게 힘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차차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그죠? 우리가 음양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가장 근원적인 거는 대표적인 게 양을 대표하는 게 화고, 그죠? 음을 대표하는 거는 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수성화강의 원리라는 거는 어떤 건가 하면 도가에서 말하는 원리인데, 화는 우리가 위로 오르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염상이라고 합니다, 그죠? 위로 타오르려고 하고, 수는 아래로 흐르려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윤하라고 합니다. 윤하, 이 촉촉하게 적셔서 아래로 흐른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그래서 근데 여기는 거꾸로 적혀 있죠. 수성화강. 자, 수는 위로 올리고 화는 밑으로 내린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태어나면 아기 때부터 해가지고 인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죠? 인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발바닥에서부터 화기가 이렇게 쭉 올라간대요. 그래서 발바닥은 아기, 무릎은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이 생식기 부분으로 양기가 이렇게 화기가 올라갔을 때가 20대 청년기죠. 그러다가 3, 40대 이렇게 배에 양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심장에 이 화기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돌연사를 잘한다 그러잖아요. 심장마비. 우리 인체의 장부에서 심장은 화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다시 화기가 그렇게 겹치니까 화기가 폭발하는. 그래서 심장마비, 돌연사, 화병 뭐 이런 것도 생기죠. 그러다가 양기가 쭉 올라가고 우리가 얼굴, 입에 딱 마주칠 때가 있죠. 향기가 입에 올랐다는 말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죠? 양기가 입에 올라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서 이 화려한 시절은 갔다는 거죠. 밑에 하체 힘은 다 빠지고 양기가 입으로만 모여가지고 내가 왕년에 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나이 60 넘어서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하는 얘기가 있나 봐요. 그러다가 이 양기가 우리 머리 위에 백회를 통해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화강, 이 화기가 이 위로 올라가서 백회로 못 빠져나가게 자꾸 밑으로 내리라는 말이죠. 어디로? 단전으로. 그래서 우리가 단전 호흡을 하고 하체 운동을 하고 걷고 이러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건강법이다. 이게 이제 도가 양생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수는 어떻게 됩니까? 수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가 늙기 시작하고 사람이 늙기 시작하면 이마에서부터 주름이 생겨서 목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이 아름다운 이 꽃 같은 미모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자들 화장품 선전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수분을 잡는데 광고가 막 포인트가 잡혀 있죠. 뭐 수분 캡슐이라든지 뭐 그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이 태극과 태극도 했는데 아까 우리가 태극이 음양으로 나뉜다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태극이라는 거는 동양에서 우주의 근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 나라의 국기에 선 민족이 있어요. 어딥니까? 대한민국 유일하게. 그죠? 또 이렇게 그 수와 화의 운동을 표현하고 있는 이 그림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리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역삼각형으로 쓴 거를 수의 운동, 신자진 운동이라고 하고 정삼각형으로 써 있는 거를 이거를 화의 운동, 인호술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화가 이렇게 겹쳐서 운동하고 있는. 자,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우주 에너지는 결국 수와 화의 교류예요. 그게 결국 뭡니까? 음과 양의 교류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그게 펼쳐지는 이 현장이 어딥니까? 현장이. 그 현장이 지구라는 곳이죠. 지구라는 곳이 곧 뭐라고 말합니까? 토라는 곳이죠. 그러면 빛 에너지, 그러니까 화기가 양기가 지구의 복사가 되고, 그죠? 이 지구 그 화기를 먹으면 이 지구에서, 그러니까 한난, 그러니까 이 화기와 수기가 화기는 따뜻할 난, 수기는 찰한. 그래서 한난의 기운이 지구에 들어와 가지고 이 지구의 토에서 다시 뭐가 나옵니까? 조습이라는 기운이 나오죠. 그럼 먹는 거는 무토고 뱉어내는 거는 기토가 된다. 이런 논리가 설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태극이라는 거는 우리 태극기는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상징에 이 우주 만물의 이 본질을 그려 넣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태극기 제대로 그릴 줄 아시는 분 의외로 별로 작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8개들이 들어가 있는데 4개만 들어가 있죠. 그죠? 이게 건개입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언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건데 기회가 되면 건삼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건개는 3년 3개가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감중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감중년이죠. 감개가 중년. 이게 홀수로 있는 것들이 양계가 됩니다. 이거는 홀수로 있는 게 음이 되죠. 그죠? 음이 3개, 양이 3개, 양이 하나. 이 괴들이 양이고 음이 홀수로 남아 있는 게 음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허중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허중. 여기는요. 곤삼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곤
감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태극기가. 그리고 여기 이제 태극의 모양이 서로 이렇게 변화하면서 운동한다는 운동성을 표시해 놓고 그죠? 여기가 양, 여기가 음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표시가 잘못되었다 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화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그죠? 수기는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로 남아있는 이유가 이 태극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하긴 해요. 어떻게 일리는 있어 보이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발달하면 이 하도낙스라는 팔계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도라는 이 하도와 낙서라는 이 낙서는 낙수에서 나온 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서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서관 그림과 책 이렇게 하도낙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자, 이 하도는 이제 흰 점이 표시하는 게 홀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한번 볼게요. 1이 여기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북이라고 해놨죠. 이 후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뒤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죠? 딱 내가 쳐다보고 앞을 쳐다보고 있는 이 자리가 남쪽이고 내 뒤쪽이 북쪽이 된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지도상의 그 방위하고는 달라요. 예, 그래서 그리고 내가 쳐다보고 있는 앞쪽이 명당이 되고 왼쪽이 자청용, 오른쪽이 우백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군자는 남면이다. 예, 남쪽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이 쳐다보고 있는 이 앞이 남면이다. 그래서 앞이 남전 이렇게 해놨죠. 동자, 서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볼까요? 1, 2, 3, 4 이렇게 나오고 가운데 5가 나오죠. 그래서 1, 2, 3, 4, 5를 우리가 생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5는 6이 되고 그죠? 2 더하기 5는 7이 되고 3 더하기 5는 8이 되고 4 더하기 5는 9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1, 6 수가 되고 그죠? 여기는 27 화가 되고 그죠? 3, 8 목이 되고 여기가 4, 9 금이 되고 5 더하기 5는 10이 되니까 50토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을 가지고 나타내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죠? 이런 모양이 나오면서 여기 16수 27화 38목 49금 50토 이렇게 나오는데 16수 그죠? 38목 27화 49금 그래서 수목화금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시가 나오는 거죠. 그죠? 4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는데 이게 하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그림은 계속 볼 거예요. 계속 보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조금 이렇게 낯설어 보이는데 꼭 이렇게 저는 처음에 이거 봤을 때 바둑돌 엮어놓은 것 같았어요. 이 바둑돌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차근차근 보시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낙서가 있고 그래서 하도는 상생의 도를 나타내고 낙서는 상극의 도를 나타낸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음양오행이 이제 상생상극론으로 넘어가면서 식간 12지로 전개가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요걸 잘 알아야 되고요. 이제 이게 결국 태극하고 연결되는데 우리 여기 보세요. 보통 이것도 외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건천 하늘을 뜻하거든요. 이태택 못을 뜻하고요. 삼리화 사진뢰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보면 이렇게 가죠. 1, 2, 3, 4, 5, 6, 7, 8 이걸 이제 태극운동이다 이렇게 해서 나타내기도 해요. 근데 이 태극운동이 곧 이것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 다른 모양이 있죠. 지금 우리가 제가 그 동영상을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안 보여드렸나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 수금지와 목도처 4명이 이렇게 도는 게 잘못된 거다. 이건 2차원 평면에서 종이 위에 그리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태양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죠. 뭐 1시간에 7만 킬로를 달린다고 하나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는데 지구하고 그 태양에 딸린 행성들은 태양이 가는 이 직선 거리를 공전을 하면서 가야 되니까
태양이 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가야 따라가겠죠. 그죠? 태양은 그냥 쭉 직선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큰 틀에서 보면 태양의 중심이나 이 태양이 우리가 이 태양계라고 하는데 그죠? 이 태양계의 중심이 있을 거예요. 다른 또 이 우주의 중심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우주의 중심을 따라 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바퀴 돌 때 우리가 120년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대운의 이론이 나온다 이런 논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돌 때 지구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 행성들은 더 빨리 가야 같이 따라 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도는 모양이 태극 운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해놨는데 예전에 이 선인들이 어떻게 이걸 그렇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이것도 태극 모양으로 이렇게 평면상으로라도 배열을 해놨겠죠. 1, 2, 3, 4, 5를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열을 안 하고 그죠? 태극 모양으로 꺾어가지고 배열을 해놓은 거예요. 자, 우리 태극기도 보면 그런 모양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줄여놨다고 했죠. 근계하고 공계. 그죠? 이거는 양을 대표하고 이거는 음을 대표하는 거하고 그죠? 자, 여기는 이제 감중년 이건 수거든요. 이허중 화. 화를 뜻하는 거하고 수를 뜻하는 글자를 이렇게 넣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양을 위에다 배속해 놓고 음을 아래다 배속해 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도 태극기는 이제 모양을 또 약간 달리 해놨죠. 그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양계를 이렇게 위로 해 놓고 음계를 밑으로 일어났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좌우 음양을 좌우로 평등하게 놓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양을 위에 놓고 음을 밑에 봤다는 거는 이게 제가 여러분들 한나라 때 동중서가 들어오면서 동중서 때의 음양이 이렇게 귀천으로 많이 나뉩니다. 동중서가 한나라 무왕입니까? 시무책을 내면서 이 음양오행이 유교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이념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음양오행으로 해석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그러면서 음양오행이 중국 사상의 가장 근원적인 기반을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도 했지만 이게 또 굉장히 미신화가 되어버리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죠. 특강에서 했나요? 이 음양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에서 소리가 났는데 갑자기 USB가 끊겼다고 해가지고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녹화가 중간에 끊겨버렸나 싶어가지고. 자, 이 음양은 우리가 추연 때 음양오행이 합쳐졌다고 하면 전국시대잖아요. 전국시대면 지금부터 뭐 한 2500년 전 이렇게 따져서 올라간다고 하면 한 2500년 전에 이 음양오행의 개념들이 지금까지 계속 발전을 하면서 아니면 또 퇴보를 하면서 또 거기에 미신이 끼어들면서 계속 발전해서 오늘날 음양오행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 켜켜이 투명한 셀로판지에 그 어떤 형태나 그림이나 이론들이 쌓여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2500년이라고 하면 뭐 1년에 하나씩만 해도 2500장의 투명한 셀로판지를 위에서 이렇게 관통해서 보고 있다. 그게 여러분들 보이는 모습이 음양오행이다 이러면 여기서 솎아내고 버려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네. 하여튼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음양오행은 가장 근원적이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기준이 달라진다든지 어떤 우리가 비교를 잘못해버리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오류를 가질 수도 있는 아주 잘 쓰면 약이 되고 못 쓰면 독이 되는 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 태극기의 모양이 이렇게 화가 위에 있고 수가 밑에 있으면 화수미제의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 화수미제거든요. 이게 이허중이고 감중년이기 때문에 화수미제인데 여기는 모양이 다르죠. 수화기제예요. 이게 이제 주역 64개의 여기 64번째 마지막 개가 화수 미제입니다. 미제.
기제가 아니고, 그래서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모양을 나타내고, 그래서 주역의 그 의미도 이 우주 만물은 영원히 이루어지면 또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이루어지면 또다시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 생생불식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괴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행을 한번 보면, 아까 지금까지는 음양, 태극을 가지고 이제 음양을 얘기했는데, 태극에서 음과 양 두 기운이 나뉘어져 가지고 우리가 양을 정신, 음을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면, 정신과 물질로서 존재하는 만물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면서 5가지의 기능으로 형상을 갖추었다. 근데 이것도 곧 형상이라기보다는 그죠? 어떻게 보면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음양과 오행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에너지로 이해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이런 형상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비유를 하면, 보통 여러분들이 아까 태양하고 달도 이 얘기를 했는데, 십간에서 가불병정 무의경신인계에서 태양을 상징하는 걸 우리가 보통 병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 병화에 비유될 수는 있는데, 이 병화가 곧 태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병화는 이 아까 이 화기는 병화와 정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의 화, 음의 화 이렇게 있는데, 이 병화와 정화는 그 기능이 완전히 달라요. 같은 화인데 양의 화와 음의 화가 다른데,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화니까 병화든 정화든 상관없다, 추우면 정화도 병화도 다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뭔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화라는 에너지는 아까 염상이라고 했듯이 이게 위로 막 확산하는 기운이라고 보면 돼요. 태양에 비유는 하죠. 비유는 하지만 그게 곧 병화가 태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화 이렇게 얘기하면 태양 뭐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상에 비유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까먹어버려야지, 그냥 버려버려야지, 거기에 집착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무 하면 이 목 하면 여러분들 계속 나무만 생각한다니까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금 해버리면요, 여러분들 계속 금수하고 쇠만 생각해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이 금이라는 에너지는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그죠? 응축시키고 줄이면서 딱딱하게 만드는 기운들은 전부 금이에요. 전부 금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라면을 먹고 남겨놨는데 라면이 수분이 다 빠지면서 불어갖고 팅팅 불어서 단단해져 버렸잖아요. 이것도 금이에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행의 기운을 형상으로 자꾸 생각하시지 말고, 기본적으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음양은 동정이고 오행은 생장화수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목화토금수는 여러분들이 그냥 오행을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 가장 초급 단계에서 목화토금수, 그래서 나무, 불, 흙, 쇠, 물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냥 그거는 그냥 버려버리는, 그냥 알고는 있는데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이런 의미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사주명리학을 공부한다는 의미는 동양의 역술을 배우는 건데, 그죠? 이 역술은 항상 뭐가 개입이 되는가 하면요, 시간이 개입됩니다. 그리고 공간이 같이 개입되죠. 특히 사주 연월일시로 가지고 따지는 거는 시간이 더 중요시하게 개입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간을 더 중요시하는 거는 풍수 같은 게 있죠. 풍수는 공간을 더 중요시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같이 합쳐져 있는 것들이 동양의 역술인데, 이 시간과 공간이 합쳐졌다는 것은 곧 뭘 이야기합니까? 우주 만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사주팔자로 여러분들이 생일이 다 있잖아요. 이 태어나는 이 순간의 여러분 생일은 음이에요. 그 이후로는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뭐 때문에 여러분들 각각의 삶이 달라진다고 그랬습니까? 시간이 변하면서. 그죠? 그 시간은 대운이 바뀌는 게 있고, 그죠? 태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연이 바뀌죠. 그 다음에 월도 바뀌고 일도 바뀌고 시간도 계속 바뀌잖아요. 단위는 똑같이 60갑자의 단위를 써요. 그런데 그 단위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죠? 1년이라는 단위는 360일, 365일로 가고요. 한 달이라는 단위는 30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하루라는 단위는 24시간, 그죠? 근데 12시즌이라고 하죠. 12시간의 단위로 가는 거예요. 2시간 단위로, 그죠? 그래서 또 시간의 단위는 2시간 단위로 끊기니까 120분의 단위로 해서 계속 바뀌면서 가는데, 그게 60갑자라는 똑같은 숫자로 움직이면서 계속 도는 거죠. 그 변화하는 것들이 내 사주, 이 음으로 딱 고정되어서 변하지 않는 내 사주의 60갑자로 표현되어 있겠죠.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읽는 게 통변입니다. 그래서 이 오행은 생장 화수장으로 읽어야 되고, 음양은 동정으로 읽어야 되는 게 이 사주팔자를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사주팔자는 제가 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또 나누면 음양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 천간의 글자는 양이고 움직이고, 그죠? 이 지지의 글자는 음으로 또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도 나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우리가 보통 기로 표현하죠. 기고, 그 에너지가 이제 보통 양을 전부 에너지라고 보고 음을 전부 질이라고 해서, 그 양은 우리가 제가 날일자를 이렇게 적을게요. 양은 기가 되고, 그죠? 보통 음은 요 단월만 적을게요. 음은 우리가 질이 됩니다. 네. 양기와 음질 이런 식으로 바뀌는 구조들을 가지면서 양기는 계속 움직이고 동하려고 하고, 음질은 이제 움직이지 않고 정착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들의 모양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생장 화수장 이 오행은 글자 그대로 5가지, 그죠? 5오죠. 그리고 이 갈행입니다. 그죠? 이게 아까 우주 만물의 가장 근원적인 5가지 본질이다. 아까 음양도 우주 만물의 가장 본원적인 어떤 그 기라고 하면, 그죠? 오행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왜 이 오행을, 이게 그렇게 우주 만물을 만드는 5가지 아주 중요한 법칙이고 질서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도, 그죠? 아니면 또 오법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그죠? 오법 해서 목화토금수, 오도 해서 목화토금수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오행이라고 했느냐? 그죠?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시간의 개념이 계속 움직이고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에너지, 곧 이 5가지 에너지는 우리가 동양학에서 유교가 확립되어서 이 음양오행의 체계를 다 포섭하고 난 뒤에는 음양이 오행을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음양에서 오행이 나왔다,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죠? 그 둘은 전부 다 같은 거다. 음양 오행 같이 이렇게 엮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 오법, 오도라기보다는 오행인데, 이거는 시간의 개념으로 이게 계속 에너지가 돌고 돌고 움직이면서 우주 만물, 이 지구가 계속 공전하고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이 지구의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만물의 탄생과 성장과 쇠락과 멸망을 계속 가지고 오면서 순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행이라는 글자를 넣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오행은 우주가 가는 5가지의 길이다. 근데 이 길이 똑바로 가는 게 아니고 갈짓자로 막 지그재그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질서가 정연하더라. 그래서 이 우주는 계속 생장화수장으로 변하죠. 그래서 이거를 변력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변력은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이면 밤이 오고, 아침이면 낮이 되고, 낮이면 저녁이 되고, 저녁이면 다시 밤이 되는, 밤이 다시 아침으로 되는 이런 순서로 계속 돌지, 아침이 바로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거꾸로 엉터리로 막 왔다 갔다로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변하는 원칙은 안 변한다. 예. 그래서 이거를 불력이라고 하고요. 그 변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더라는 거죠. 한 번 양이면 그 다음에는 음이고, 음이 한 번 왔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양이 오고, 그래서 이거를 이간, 간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역의 3가지 법칙, 3역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구성하는 것은 음양이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만물은 음양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우주의 모든 만물은 오행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동양학의 기본 논리죠. 인간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도 양의 정신과 음의 육신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실제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지, 오체와 오장육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행은 음양을 결합하고, 음양에서 오행이 나온 겁니다. 그죠? 운영하는 기능으로 생명을 관리하고 계절을 운영하며 방위를 주관하고 운기를 관장하는 음양의 꽃이다. 음양이 오행으로 발현되어서 작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음양의 형을 분류한 것이다. 즉 음양의 조화보다 구체화하고 단계화한 것이 오행이다. 그러니까 음양을 사삼으로 해서 양 중에 양, 음 중에 양, 뭐 양 중에 음 중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오행으로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직관적이라는, 알기 쉽고 이해하기 빠르게. 예, 그래서 구체화하고 단계화 시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생장화수장이라는 이 개념은 시간과 시간화라 해놨네요. 시간과 동적인 관점이다. 그죠?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는 공간과 정적인 관점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인 관점, 동적인 관점, 이거는 우리가 기와 질로 얘기하면 양음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죠? 그렇게 따지면 시간은 흐르는 거기 때문에 동적이고 공간은 멈춰 있기 때문에 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비유를 할 수 있다. 요 정도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자연의 발자취를 보면 땅으로 삭을 틔워서 흙, 토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라고 이게 생입니다. 그죠? 무성해지며 이거는 화입니다. 씨나 열매를 맺어서 수는 금이 되는 거죠. 다시 땅에 떨어져 숨는다. 씨앗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터전은 뭐라고요? 땅이죠. 이게 곧 토라는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과정은 우주 만물이 걷고 있는 걸음걸이의 기본이다. 모든 만물은 같다. 구름도 마찬가지고 식물, 동물도 마찬가지다. 자, 구름은요. 자, 강이 이렇게 바다에서 태양열을 받아서 정발해서 올라가죠. 구름이, 수증기가 올라가서 하늘에서 모입니다. 생이죠. 이게 이제 모여갖고 떠돌아다니면서 점점 구름이 덩치를 키우는 거죠. 네. 덩치를 키워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비로 떨어지죠. 그죠? 비로 떨어져가지고 흘러 다 흩어져 땅 밑으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그죠? 다시 바다에 모여서 또 구름으로 돌죠. 네. 모든 만물은. 자,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성장했다가 결혼해서 자기가 또 아기를 낳고, 그죠? 늙어서 병들어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윤회의 과정,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하죠. 윤회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또 새로운 생을 산다. 네,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이 겨울의 해자축 공간은 우리가 장이라고 했듯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공간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땅 밑에서. 씨앗은 땅 밑에서 뿌리를 내리고 삭을 틔워 갖고 위로 올리죠. 그때 봄이 왔음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해자축의 공간은 죽음의 공간이다. 윤회의 공간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공간이다. 그래서 해자축 사주에 그런 쪽이 많으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밤손님, 그 밤손님을 쫓는 자,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비밀스러운 것, 정보, 뭐 연구, 뭐 이런 식으로 막 비유를 하는 것도 그런 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또 죽음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종교, 철학, 사상 뭐 이런 것도 되고, 그죠? 예. 예, 그런 형태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 모든 만물은 다 또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시간에서 자기 맡은 바의 역할이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음양과 오행에서 이 음양과 오행으로 펼쳐져서 표현된 게 천간으로는 식간이 있고, 그죠? 지지에서는 12지지가 있죠. 그 식간과 12지지의 그 기운을 잘 읽어야만이 여러분들이 기초 베이스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길을 잘못 들어가 가지고 뭐 3000% 빠졌다 하듯이 명리 공부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야, 이 명리로는 도저히 답이 없구나 하고 막 다른 곳을 기웃거리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오행 중에 살아있는 생명에 비유할 수 있는 건 모기예요. 나무. 그죠? 나무는 이렇게 씨앗이 줄기를 내고, 그죠? 잎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결실을 내고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1년생 같으면 1년 단위로 그렇게 돌 거고, 단년생 같으면 우리가 뭐 수령이 뭐 300년, 500년 뭐 된 나무, 은행나무, 나무들도 있잖아요. 예, 그렇듯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나무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오행은 목화토금수 이러면 명리학의 오행의 가장 초급 단계에서 목화토금수로 오행을 이해하는 거예요. 좀 더 가고 진행이 되면 우리가 생장화수장으로 오행을 이해를 하는 게 제대로 이해를 하는 방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도 부처님이 뭐 아함경, 뭐 반야신경, 금강경, 화엄경 뭐 이런 식으로 각종의 경을 낸 거는 그 상황에 맞게 방편으로서 그때 설명을 해 주시느라 이렇게 경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떤 방편이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떨 때는 뭐 현자로 놔두고, 어떨 때는 몸을 강도로도 놔두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황에 맞게 설명을 해주시고 한다는 그런 것들하고도 같이 연결되는데, 우리 이 오행은 나무에 가지고 비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 나무의 생장 과정으로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우주는 음과 양이 맞물려 있는 거대한 태극체다. 아까 이 태극을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죠? 예, 근데 양의 과정에서 팽창한다. 우리가 생장한다는 거는 팽창과 확장이죠. 그죠? 그리고 음은 이제 수축하는 운동이에요. 그죠? 그래서 수축을 하는 거는 응축시키고 거두어 들이는 과정이 수장 이렇게 되죠. 그래서 팽창을 목화운동이라고 하면 이 수축은 금수운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팽창을 하는 물질과 에너지를 팽창을 해가지고 물질과 에너지를 막 발산을 하고 음되는 과정에서는 수축을 해갖고 그 물질과 에너지를 다시 모아가지고 그죠? 결실을 맺고 새롭게 다시 출발을 하죠. 이러한 운동 과정의 순환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끝없이 팽창하거나 폭발하거나 수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팽창이 어느 단계에 가면 그 과정에서 더 이상 안 가고 이제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데, 이제 그런 작용을 마디마디 하는 것들을 누가 담당한다? 토가 담당한다. 토가 담당한다. 그래서 펼쳐서 받아들여서 처음에 펼치는 거는 양인 무토가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인 기운을 에너지를 다시 변화시켜서 새롭게 내어놓는 거는 기토가 담당한다. 예.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팽창의 1단계는 목이에요. 그러면 2단계는 뭐가 됩니까? 화가 되겠죠. 3단계는 있나요? 이제 토가 있어서 중간에서 조정하는 단계를 거치고, 근데 그 토를 빼버리는 거죠. 그냥 사상이라고 표현하듯이. 그렇게 빼고 나면 수축의 1단계, 수축의 2단계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수축의 1단계는 누굽니까? 금이고, 2단계는 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팽창 1단계는 목입니다. 자, 목은 간목을 목이 있는데, 그죠? 자, 일단 목, 이렇게 봅시다. 목은 직향성을 갖고 위로 쭉 뻗어 올라가는 기운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분수, 팍 뿜어 올라가는 분수, 그리고 빵 튀어오르는 스프링, 폭발하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목이죠. 화산이 빵 터지는 거 이런 거는요, 목의 기운이죠. 팍 올라오고. 아파트가 쭉쭉 뻗어 올라와 있는 거 이런 것도 목의 기운입니다. 그죠? 직향성. 자, 이 직향성을 가지고 이 직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간목이에요. 그죠? 우리가 목을 가지고 분류를 할 때 나눌 때 목은 우리가 이 곡직이라고 하거든요. 곡직. 이 직은 간목. 간목은 어떻게 해요?
이 땅속에서, 그죠? 이 밭전자죠, 그죠? 땅속에서, 임수에 의해서, 씨앗이, 임수에 의해서 수분을 갖고, 이제, 이게 우리가, 정화라는 글자가, 아까 병화하고 정화가 기운이 다르다 했는데, 정화라는 기운이 열기로서 땅의 지열을 보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존하고 있으면서 씨앗이 땅속에서 열기와 수분이 같이 들어가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탁 밑으로 뿌리를 내린 게 간목이에요. 자, 그래서 쭉 뿌리를 올리고 그때부터 이제 위로 자라겠죠. 그래서 나무 목자가 이러는 겁니다. 그죠? 땅이 있고 이게 이제 줄기입니다. 그죠? 뿌리를 이렇게 내려놓은 게 나무 목자다. 이렇게 설명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봄의 기운은 만물이 팍 소생하는 생의 기운이다. 그래서 이 스프링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로는 스프링이 뭡니까? 봄인데 용수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생이다. 아침이고 그런 기운은 소년기에 적합하다는 거죠. 그리고 달릴 주죠. 이거 주류, 뛰는 동물들 종류다. 뭐 이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자, 방향은 동쪽이다. 동쪽이라는 게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태양이 뜨는 곳인데 태양이 뜨다가 나무에 걸려 있는 게 동이에요. 나무에 이렇게 걸린 게 동이죠. 그래서 동은 이렇게 쓰죠. 자, 색깔은 청색이다. 그쪽에 보니까 나무가 파릇파릇하고 푸르다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숫자는 여기에 목이 38목이죠. 아까 하도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죠? 1, 2, 3, 4, 5인데 1 더하기 5는 6 수가 되고 그죠? 2 더하기 5는 7 이렇게 해서 2, 7이 화가 되고요. 3 더하기 5는 8, 3, 8이 목이 되고 그죠? 4 더하기 5는 9, 4, 9는 금이 되고 그죠? 5 더하기 5는 10, 50이 토가 됩니다.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수생목, 금생수, 수생목 이런 식으로 순행하면서 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팽창의 2단계는 화가 됩니다. 자, 화는 확산, 분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화는 모양을 보면 이렇게 사람이 그죠? 팔을 이렇게 펼친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팽창의 2단계로서 이 화는 우리가 염상이라고 했듯이 확산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막 뭔가를 펼쳐내면서 주위로 퍼뜨리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분산이 대표적인 용어, 확산도 대표적인 용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이라고 할 수 있죠. 나무에서 이 장의 단계는 뭡니까? 막 꽃 피고 열매 맺기 전이죠. 가지가 막 펼쳐 나오면서 꽃을 피우는 그런 과정을 이 장의 계절이라고 하고, 이때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래서 낮이고 청년기죠. 정열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적색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심장을 우리가 하트, 그죠? 붉은색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조류, 이거는 확 펼쳤기 때문에 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남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화라는 기운은 확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종교로 가지고 얘기를 하면 포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종교 어디입니까? 크리스천들이죠. 그래서 이걸 화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유교 이러면 뭡니까? 어질 인자를 쓰니까 그죠? 나무목에 해당되겠죠. 도교 이러면요 수에 해당되고, 토속신앙 이러면 뭡니까? 토가 됩니다. 그죠? 불교를 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금입니다. 금은 이 확산하는 에너지를 이렇게 위에서 막아갖고 딱 차단을 합니다. 그러면 화기가 안에서 이렇게 익기 시작하죠. 익기 시작하면서 겉은 차단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죠? 끝이 단단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수렴한다. 수축의 1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분열된 양기, 이 화죠. 그죠? 막 펼쳐 사방으로 막 퍼져나가는 이 화를 이렇게 딱 덮어가지고 더 이상 분사를 못하도록 막으면서 이제 맛을 내는, 있게 하는 그런 과정을 가는 게 가을의 기운, 폴,
저녁입니다. 수렴하고 장년기입니다. 단단하니까 각각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금을 그냥 쇠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 라면 먹고 그냥 놔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분은 다 빠져나가고 불어 터져갖고 단단해지고 막 먹기가 곤란해져 있죠. 그런 것들도 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 금은 그래서 서쪽이고 색깔로는 흰색이다. 우리가 지금 이제 입추 처서가 지나고 그죠? 지금 백로 추분이 올 때죠. 지금 백로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로 상강 이렇게 있는데 백로가 흰 이슬이란 뜻이잖아요. 흰색인데 흰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수분이 어떻게 위로 올라가고 나무에 있던 수분들이 전부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위에는 건조되죠. 이게 금의 경금과 신금의 작용도 있고 정화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말리는 역할을 하죠. 열기가 햇살로 말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수분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서 낙엽이 다 떨어져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상 같은 숙살지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을의 금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금이 어리가 있다는데 이 어리라는 거는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편한테 있는 게 어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열매에 집중을 하는 거죠. 열매를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는 전부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가 금의 의미에 해당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수축의 2단계는 수입니다. 수는 이제 전부 응축을 한 거죠. 그래서 가장 완벽하게 응축시켜 놓은 게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블랙홀 같은 거죠. 전부 받아들이는. 그래서 봄에 새싹을 튀어가지고 성장해서 만물을 꽃 피우고 아름답게 피었다가 열매 맺고 결실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한 바퀴 완전히 사이클을 돌았죠. 그래서 모든 경험을 다 갖추고 있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갖춘 경험을 가진 현자다. 그래서 우리가 수를 지혜를 상징한다고 우리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모든 것을 넣어놨고 응축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만물의 유전자가 다 들어가 있다. DNA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 난자, 정자, 어떤 사상의 시원, 공자, 맹자, 노자 뭐 이렇게 다 자자를 붙이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수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다,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가 해자축의 공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장이라고 했듯이 그죠? 숨길 장 안에 넣어놓기 때문에 어디에 땅 속에 있다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도 얘기하듯이 이건 좀 죽음의 신 이렇게 얘기하죠. 죽음의 신 이름이 뭔가요? 잘 모르겠다. 하여튼 그렇듯이 우리가 안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영겁의 세계, 윤회의 세상, 어둠의 세계. 그래서 이거를 밤에 얘기를 하면 도둑을 쫓는 사람, 또 밤에 연구하는 사람, 정보와 관련된 거, 염탐하는 거, 하여튼 그런 거하고도 또 막 연결시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음양으로 만물을 표현하고 오행으로 만물을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것들도 수에서는 그런 기운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인데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곳, 과거의 업을 드러내는 곳,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토는 조정 중화, 그래서 이 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영원히 팽창을 못하죠. 영원히 수축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마디마디를 끊으면서 역할을 하는 게 토인데, 이 토는 무토와 기토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이 토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성질은 화순해서 불편부당하고 절대 중화직이다. 음양의 기운을 모두 갖고 있다. 양도 갖고 있고 음도 갖고 있다. 양음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중재하는 기운이다. 우주의 십자가에서 교차점 하나님 자리다. 이렇게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네요. 자, 계절은 장하다. 이게 이제 천간에서 표현하면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게 팽창 1단계, 팽창 2단계, 수축 1단계, 수축 2단계라고 하면 이 변곡점 있죠? 네, 넘어가는 요 자리. 여기가 장하에 해당되는 화. 이 자리가 가운데 놓기도 하고 각 계절의 끝에 놓기도 하고 식간의 운동에서는 갑을병정 무기 하면서 무기가 가운데 있죠. 장하다, 중앙이다, 황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분열상에서 통일로 가려는 상이다. 이게 뭡니까?
분열해서 이 일통일로 가려는 상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네요. 자, 뭐 이것들 이제 나무 사진을 가지고 뭐 설명을 해놨네요. 목생이고 위로 치솟는 강력한 기운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화는 장이다. 이렇게 막 분열하면서 이파리가 나오고 그죠? 예, 금은 수렴해서 열매를 맺고 있고 그죠? 예, 이렇게 수는 저장된 기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오행으로 나타내면 이 오행도라고 표현하죠. 목화토금수로서로 상생하고 있고 그죠? 상극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실선은 상생이고 점선은 상극인데 이걸 예를 들어서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봤다고 하면 그죠? 내 앞뒤는 생이에요. 나를 생해주고 이게 르리고 이건 갑니다. 내가 나를 자 이거는 내가 생하는 거고 나를 생해주는 거고 그죠? 나를 극하는 거고 내가 극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기준을 나누면 이렇게 앞 두 개씩 나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목생화 상생이고 화생토 상생이고 토생금 상생이고 금생수 상생이고 수생목 상생입니다. 그죠? 자, 나무는 흙을 갈아엎고 그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땅을 극하면서 뿌리를 내리죠. 자, 이 흙은 물을 막아서 댐을 만들어서 물의 흐름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수는요, 불을 끕니다. 그죠? 이 불은 금을 녹여가지고 기물들을 만들어내죠. 그 만들어진 기물, 이 금은 나무를 깎아서 또 각종 기계를 만들고 기물을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상극이다. 상생과 상극은 같이 있다. 음양이 같이 있듯이 상생과 상극은 항상 같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대충 설명이 좀 음양과 오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다고 봐야 되는데 감은 잡으셨겠죠. 자,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천간과 지지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토는 천간에는 무기가 있고 그죠? 지지에는 진술충미가 있는 거예요. 자, 금은 천간에는 경신이 있고 지지로는 신유가 있고요. 수는 천간으로는 임계가 있고 지지로는 해자가 있고 그죠? 목은 천간으로는 갑을이 있고 지지로는 임묘가 있고 화는 천간으로는 병지가 있고 병정이 있고 지지로는 사오가 있다. 뭐 이런 형태로 다시 상생과 상극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토가 우리가 여기 이제 해, 자, 축 이렇게 넘어가죠. 수가 이렇게 있고 축이 가운데에서 이제 연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이 있고 인, 묘, 진 하면서 진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 오, 미, 미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 유, 술, 술토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누어 놓고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 제1태극도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 태계 이황 선생이 적은 성학 10도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제1도가 이 태극도입니다. 주령계 태극도 하고 같은지 다른지 모르겠어요. 모양이 약간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주령계 태극도를 비교를 안 해봤는데 여기 좀 확대를 해보면 이런 모양이 되어 있어요. 자, 토가 가운데 있죠. 그죠? 이 가운데 있으면서 자, 이 양이 동하고 있다고 표현해놨고 이 음이 정하고 있다고 표현을 해놨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양이 동하는 요 가운데에서 목화가 있고요. 음이 정하는 곳에서 수금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단계를 보면 무극에서 태극, 태극에서 나오는데 태극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 수화가 나온 거예요. 그죠? 수화가 나오고 그거를 토에 의해서 목금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건도는 성남, 남자를 만들고 곤도는 성여,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이 나왔다. 천지인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토의 역할을 확실하게 이황 선생은 이해를 하고 또 이 목화금수의 역할 자체도 이 에너지, 근원적인 에너지로서의 수화가 이 토, 이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구 내지는 우리의 공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목과 금이 나온다. 이런 의미인데 목은 양에 속하니까 양동이고 금은 음에 속하니까 음정이다. 그게 수화도 마찬가지인데 토가 거기서 전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아주 정확한 거예요.
자,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또 쭉 다시 또 이제 우리가 식간 12지지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